자, 먼저 우리 그 활용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 한 번에 몰아서 하도록 할게요. 다시 우리 오늘 본 시험 그 테스트 정리한 것들 가지고 다시 단원 마무리 풀어보세요. 그럼 못 풀렸던, 안 풀렸던 문제들, 그리고 못 풀었던 문제들 꽤나 풀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인 법칙 보도록 합시다. 활용 첫 번째. 이제 삼각함수 활용. 첫 번째 보시면은 사인 법칙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먼저 사인 법칙은 어떤 삼각형 ABC의 외접원에서 나오는 정리예요. 자, 보시면은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삼각형 ABC에 외접한다라고 하고 그 외접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삼각형 ABC의 각 변의 길이를 이 대각이랑 맞춰서 소문자로 바꿔서 BC 길이가 A, 그리고 CA 길이가 B, 그리고 AB 길이가 C인 이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때 어느 한 각 A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하려면은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한데 직각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A라는 녀석이 뭐 직각일 수도 있고 혹은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예각일 때 보시면은 이렇게 각 A가 예각이라면 이 A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예각 삼각형 ABC를 직각 삼각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을 배우면서 원주각과 중심각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한 호에서 나온 원주와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BC는 고정시켜 놓고 A라는 점을 옮겨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 선분 BA가 어떻게 지름이 되게끔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BA 프라임, 즉 A라는 녀석이 A 프라임이라는 점으로 옮겨진다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름에 대한 여기 중심각은 180도이고 그 원주와의 크기는 중심각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지름에 대한 우리 원주와의 크기는 90도, 즉 각 C라는 녀석이 90도가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때 A라는 각이랑 A'이라는 각은 서로 같습니다. 원주각으로서. 그래서 이때 삼각형 A', B, C라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는 뭐가 되나 보니까 지름이 되어서 2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 A'에 대한 높이는 누가 되냐면 BC 길이가 되어서 A라는 녀석이 되겠지. 그래서 sin A'이라는 값은 sin A랑 같은데 그때 그 sin A'을 보면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 밑변 아니에요. 여기가 기준각이니까 이쪽이 높이가 되는 거야. 대변이. 그래서 이 빗변분의 높이 즉 sin A'은 2R분의 A가 되어서 결국 sin A 값이 2R분의 A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2R이랑 sin A랑 자리를 바꿔주면은 결국 sin A분의 A라는 값이 뭐가 된다?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예각이어도 얘네들을 이번에는 AC를 고정시키고 B라는 각을 옮겨줘서 원주와의 크기랑 동일하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풀면은 똑같이 sin B라는 값은 2R분의 B라는 값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sin C라는 값은 2R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각이 뭐 직각이든 둔각이든 예각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라는 값은 외접원의 지름으로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변형하게 되면은 A라는 값은 여기 분모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R sin A고요. B라는 값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sin B라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값은 2R sin C가 되어서 결국 A 대 B 대 C, 즉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B는 곧 뭐가 된다?
sin A 대 sin B 대 sin C, 즉 sin의 B가 된다라고 해요. 길이가 커지면 그에 대한 sin 값도 커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sin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뭐 변의 길이라든지 혹은 각을 찾을 때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자, 그 아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90도 미만, 예각일 때, 직각일 때, 둔각일 때 세 가지 모두 그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사인 A분의 A. 자, A라는 녀석은 그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 사인 법칙의 변형은 방금 이 비례식, 얘를 변형해서 A라는 녀석은 2R 곱하기 사인 A, B라는 녀석은 2R 곱하기 사인 B, C라는 녀석은 2R 곱하기 사인 C로 구할 수 있으면서 그 각각 세 변의 길이의 B는 사인의 B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보통 언제 이용하냐? 자, 그 아래 노트 보시면은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인 값,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자,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주어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각의 크기와 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즉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즉 이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기 때문에 그 라지 R 값이 10이라는 거고요. 그때 각 A가 60도일 때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sin A분의 선분 BC의 값은 2R이 되기 때문에 우리 BC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2R 곱하기 sin A 값을, 즉 그 BC의 대각의 크기를 보시면 돼요. 선분 BC의 대각의 크기는 각 A가 되는 거니까 60도가 되겠지? 그래서 선분 BC 길이를 구하려면 2 곱하기 방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를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각의 크기랑 그에 따른 대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각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당연히 외접원도 필요하고요. 자, 163번 한번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63번. 유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자, 163번 보시면은 삼각형 ABC에서, 자, 그냥 대충 삼각형 하나 그려. 이쁘게 안 그렸어. 자, BC 길이가 2루트 6이고요. 2루트 6. 자, 그리고 이 BC 길이의 대각의 크기가 A가 되는데 그 A의 각 크기가 60도였대. 그리고 각 C의 크기는 45도였대. 그때 선분 AB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지. 자, 여기 누구의 45도의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거지. 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각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사인 60도분의 2루트 6이라는 값은 누구랑 같아? 사인 45도분의 우리 선분 AB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뭐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얘네 둘의 관계식을 가지고 선분 AB 길이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자, 사인 60도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분의 2 루트 6인데 거기에다가 여기 분모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45도 곱해야 되는데 사인 45도는 얼마니?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약분되고
루트 3, 루트 6 약분되죠. 루트 2로. 따라서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얼마? 4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4번 한번 볼게요. 164번. 자, 164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즉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 4였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4가 되는데 그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가 얼마? 20이었대. 자, 그때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sin 법칙 한번 다시 써보고 갈게요. sin 법칙 어떻게 쓴다고?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 식 변형 분모 곱해주면은 A라는 녀석은 2 곱하기 R sin A, B라는 값은 2 곱하기 R sin B, C라는 값은 2 곱하기 R sin C가 되는데, 자, 이거 A, B, C 더한 값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서 아래씩 쭉 다 더하자. 그러면 좌변은 얼마 나오냐면 20이 되고요. 우변은 자 R값이 4였으니까 전부 8로 묶을 수 있겠다. 8로 묶어서 sin A 플러스 sin B 플러스 sin C가 되는 거니까 원하는 sin A부터 sin C까지의 합은 8분의 20이 된다라고 해서 2분의 5다 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기셔서 165번 볼게요. 165번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자, 즉 라지 R 값이 똑같이 4가 되고요. A라는 각의 크기가 70도고 AC의 길이가 4루트 3이래. 그때 각 C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그냥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 A, B, C. A가 70도였대. AC 길이가 자 이쪽인데 여기가 4루트 3이래요. 원하는 게 누가 되냐면 각 C의 크기가 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의 크기를 가지고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 BC 길이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A라고 보자.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 이용하면 사인 A, 즉 사인 70도분의 이 A라는 값은 누구? 2 곱하기 R이니까 8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2 곱하기 라지 R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똑같이 사인 B분의 4루트 3 혹은 사인 C분의 얼마니? 얘가 AB 길이 여기가 우리 C라고 할게요.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이 된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70도라는 각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특수각만 외우고 있지. 뭐 70도 이 특수각이 아닌 각이 나온다면 얘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여기를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사인 B랑 8이랑 분모분자 자리 바꿔버리면 사인 B라는 값은 8분의 4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나오지. 자, 여러분들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몇 도야?
60도.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몇 도 되는 거야? 60도 되는 거야. 60도. 그럼 나머지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50도 되겠지. 됐나요? 180도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6번 봅시다. 166번. 자, 166번에서는 삼각형 ABC에서 자, 이것도 그냥 삼각형 대충 하나 그려놓고 ABC. 자, 이때 A의 길이가 10√1에 자, 여기서 A라는 게 누구냐면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선분 BC입니다. 자, 여기가 얼마? 10√2였다. 그리고 각 B의 크기가 30도고요. C라는 각의 크기가 105도래. 그러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45도 되겠다. 그렇지? 뭐 이게 꼭 그림이 이쁘게 안 그려도 돼요. 아시겠죠? 각만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자, 원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서 B의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즉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인 법칙 써봅시다. 사인 30도 분의 그의 대변의 길이 B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사인 45도 분의 얘를 쓸 수 있지? 여기 105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없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10√2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의 값 찾기 위해서 B라는 녀석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분의 10√2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분모 곱해주는 거니까 사인 30도 얼마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 2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에 루트 2 약분시켜주면은 결국 B는 1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인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 개념 6번째로 가면은 코사인 법칙이 나옵니다. 탄젠트 법칙도 있나요? 탄젠트는 다행히도 없어.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원래 코사인 법칙도 두 종류의 법칙이 있어요.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요. 제2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을 다루긴 해요. 근데 제2라는 말은 안 붙여요,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빠졌기 때문에.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우리 코사인 법칙 보시면은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대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나누어서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도록 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자, 뭐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예각삼각형 기준으로 볼게요. 자, 증명하는 과정 한번 볼게요. BC 길이 A 여기 B 이쪽은 C. 자, A에서 그 밑변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 여기 H.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여기 BH를 선분 BH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빗변 여기 직각삼각형 ABH 보입니까? 그러면 이 ABH 직각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 밑변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보니까 빗변 길이 곱하기 코사인 값을 해주면 밑변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C 곱하기 코사인 B라는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직각삼각형 ACH에서 빗변 길이가 B였고 여기 밑변 길이가 뭔진 모르겠어. 하지만 그 CH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코사인 C라는 값은 빗변분의 밑변 길이로 구하지. 그래서 CH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A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둘의 합이 되는 거니까 C 곱하기 코사인 B,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1차로 표현한 게 원래는 1법칙이라는 녀석이었어. 근데 그게 이제 좀 사라져.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셔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그 예가삼각형에서 AH 길이를 뭐라고 했냐면 B 곱하기 사인 C래. 자, AH 길이를 뭐로 했냐면 B 곱하기, 즉 빗변 길이 곱하기 밑변, 코사인을 하면 밑변 길이가 나오고요. 빗변 길이 곱하기 사인을 곱해주면은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B 곱하기 사인 C라는 녀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쓸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 나오면은 무슨 정리가 하나 떠올라? 어떤 정리가 떠오르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어. 빗변 길이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합이니까. 그래서 거기 직각삼각형 ABH에서 자, 빗변 길이 C 제곱은 밑변 길이 즉 BH 길이 제곱 플러스 AH 길이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BH가 누구였냐면 방금 C 곱하기 코사인 B라는 녀석으로 했는데 자, 그 B라는 녀석을 해도 되지만 각도가 통일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각도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BH 길이를 A라는 길이에서 B 곱하기 코사인 C를 뺀 녀석으로 해줄게. 그래서 A 빼기 B 곱하기 코사인 C로 이렇게 우리가 선분 BH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H는 B 곱하기 사인 C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그러면 이걸 전개해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제곱 코사인 C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여기 B 곱하기 사인 C의 전체 제곱은 B제곱 곱하기 사인 C의 제곱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묶을 수가 있냐면 B제곱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B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되는데 자, 우리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은 항상 얼마 나온다고? 1 나온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은 좌변은 C제곱이었고요.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얘를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얘를 그냥 자리만 바꿔서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녀석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각각 이번엔 B에서 AC로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들어주고 C에서 AB의 수선의 발 내려서 만들어줘서 우리가 식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고요. 그리고 얘도 다시 써볼게, 아래다가. 왜냐면 생김새가 문자가 순환을 하는 형태가 나와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됩니다. 자, 보세요. ABC 그리고 2 곱하기 BC 코사인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BCA 마이너스 2CA 얘네 둘 곱한 거 거기에다 코사인 B를 곱한 값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C제곱은 즉 CAB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봐도 돼. ABC, BCA, CAB 2BC, ECA, EAB, ABC 이런 식으로 문자가 좀 순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아 이거 문자 순환하는 거였지 라고 해서 그냥 다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문자가 약간 순환하는 형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A, B, C, E, B, C, 코사인 A 이거 하나만 외워두면 나머지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공식만 좀 써두시면은 웬만해서 그 공식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고 가세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직각일 때 상관없이 다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자 넘기시면은 이제 코사인 법칙이 나오는데 이 코사인 법칙이 이 녀석이에요 결국.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언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코사인 법칙이 언제 쓰냐면 자 그 아래 내가 노트에다 정리를 안 해놨구나. 코사인 법칙이 아까 사인 법칙은 각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사인 법칙을 많이 이용하고요.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이냐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양끝 각이 그 변의 양끝 각이 주어졌을 때 많이 쓰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그 변과 양끝 각이 주어진 조건이 있다면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쓰면 된다.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이 식 변형도 즉 간혹 가다가 새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나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새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길이에 대한 조건만 있고 각에 대한 조건은 없으면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사인 법칙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저 코사인 법칙에서 식변형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코사인 A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랑 A제곱이랑 자리를 바꾸고 2bc로 나눠야 돼. 그래서 코사인 A라는 값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을 2BC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 하나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코사인 B는 이제 C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B제곱을 2CA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라는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C제곱으로 뺀 다음에 걔를 2AB로 나누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느 하나만 외워두면 문자는 순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우기가 편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첫 번째 예시 보시면은 A 길이가 4, B 길이가 60도. 자, 이거 보시면은 A 길이가 4, B 길이가 5.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 우리 60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때 원하는 게 누구냐면 여기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지. C의 값. 그러면 공식 하나 쓰고 하면 돼. C제곱은 C가 먼저 등장했으니까 CAB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여기 코사인 값은 항상 그 앞에 있는 문자랑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얘가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니까 40. 코사인 60도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0 빼는 거니까 C제곱이 21이네요. 그래서 C값은 루트 2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아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이제 코사인 값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변의 길이 양끝각 또 있지만 또 하나 추가해주면은 지금 문제들이 쌤이 이것보다는 지금 이걸 넣었네요. 양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각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양변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각 주어진다면 코사인 법칙을 좀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자, 문제 하나 좀 풀어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7번이 먼저 나오죠? 167번. 자, 167번 한번 봅시다. 자, 167번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 길이가 C라고 되어 있고 BC 길이가 A 그리고 CA 길이가 B인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가 3대 5대 6이었대요. 그때 코사인 C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변의 길이 B가 나와 있으니까 뭐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변의 길이를 이렇게 3K, 5K, 6K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때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였어? 코사인 C였지. 자, 코사인 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먼저 그냥 코사인 법칙만 써보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녀석이 있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식변형하면 코사인 C라는 녀석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아까 옆에서 길이의 B가 주어졌으니까 전부 A 대신에 3K, B 대신에 5K, C 대신에 6K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3K 곱하기 5K 분의 제곱하면은 9K 제곱 25K 제곱 빼기 36K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즉 분모는 얼마 되나 보니까 30K 제곱이고요. 분자는 34에서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2K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C의 값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5분의 1 나온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꼭 특수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68번 볼게요. 168번. 자, 168번은 자, 삼각형 ABC에서 A 대 B의 길이가 루트 2 대 1이었대요. 우리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으니까 A라는 녀석은 루트 2 곱하기 B랑 같다라는 뭐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C제곱은 B제곱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B, C였다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각의 크기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서 뭘 많이 이용하냐면 코사인 법칙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사인 법칙은 무조건 각의 크기 구하려면 그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A의 크기 알고 주어졌는데 각 A가 뭔지 몰라. 미지수야.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법칙으로 구하기 힘들어요. 외접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건데 자, 각 A의 크기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코사인 A 자, 우리 이 코사인 A를 구하기 위해서 식 하나 다시 써보고 할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자. 2bc분의 b제곱. 자, c제곱이 얘였죠? 얘 집어넣어. b제곱 플러스 루트 2bc. 그리고 a제곱이 누구였냐면, 자, 이거 a제곱 해보시면 a제곱은 2b제곱 되겠지. 그래서 여기 b제곱 2개 있었으니까 지워진다. 그러면 2bc분의 루트 2bc니까 bc 약분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2가 나오니까, 자,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 나오는 각도는 몇 도니? 45도죠. 그래서 45도다. 2번 되겠다. 자, 169번, 170번은 우리 예제에 아까 예시에 있었던 거니까 한번 세변 길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해서 사인 값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양변 길이랑 그 사이 끼인 값 주어졌을 때도 코사인 법칙 이용을 해서 구해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우리 활용 나갈게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 배우면서 너희가 삼각형 넓이랑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야 돼?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놓고 너희한테는 넓이 구하라 라고 하면은 그 높이를 모르니까 높이를 따로 구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어느 한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를 만들어줘야 돼. 자, 여기 우리 높이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직각삼각형 이용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높이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왼쪽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sin b라는 값은 c분의 h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 각도 b를 이용한다면 높이는 빗변 길이 곱하기 sin b로 구할 수 있고요. 혹은 오른쪽 직각삼각형 ACH에서 이용한다면 sin C라는 값은 B분의 H가 되기 때문에 결국 높이는 빗변 길이 곱하기 sin C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서, 자,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A, 높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 곱하기 C sin B가 되든지, 또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sin C가 되든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양변 사인 값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고 사인 값 해주시면은 넓이가 나옵니다. 이게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2분의 1 곱하기 양변 사인 C 이렇게 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인 법칙이랑 결합을 할 거야. 사인 법칙이랑.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면, 아까 우리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고 또 사인 C분의 C와 같아서 그게 왜 저번에 지른 것 같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보세요. A라는 녀석은 2R 곱하기 sin A고요. B라는 값은 2R 곱하기 sin B가 되고요. C라는 값은 2R 곱하기 sin C입니다. 자, 이게 지금 쓴 게 선생님이 삼각형 ABC를 구한 거예요. 삼각형 ABC인데, 자, 여기에서 A 대신에 누구를 2R 곱하기 sin A를, B 대신에 2R 곱하기 sin C 혹은 C 대신에 2R 곱하기 sin C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 삼각형 ABC가 2분의 1 곱하기, 자, AC sin B로 먼저 해볼게. A 대신에 2R sin A
그리고 C 대신에 2R 사인 C. 그 다음에 뒤에는 사인 B가 있었지. 자, 이렇게 곱해지는데 이 하나 약분시키면 결국에 뭐가 되냐면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주어지고 사인 값을 알 수 있다면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번에는 자 사인 B라는 값 대신에 누굴 넣을 수 있냐면 사인 B라는 값은 자 여기서 우리 사인 B는 양변 2R로 나눠주면 되니까 2R분의 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사인 B 대신에 2R분의 B를 넣어주면은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냐면 4 곱하기 R분의 ABC의 곱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2분의 1 곱하기 양변 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사인 법칙이랑 결합을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조금 더 다양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도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아래 우리 보시면은 사각형 넓이인데 여기서 사각형 넓이는 평행사변형이랑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사각형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것도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성질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평행사변형 양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결국 이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배? 2배가 평행사변형 넓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방금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냐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사인 값으로 구했죠. 그런데 ACD의 넓이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몇 배? 2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양변 사인 값이 됩니다. 양변 사인 값. 아시겠죠? 선생님 이쪽 만약에 이쪽 각이 주어져 있다면요. 얘네 둘이 합치면 몇 도야? 180도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C라는 값은 파이에서 B라는 각을 뺀 각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사인 값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도 사실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고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야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조급해하지만 내가 더 조급해. 자,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A, B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꼭지점에서 원래 증명은 이렇게 꼭지점에서 대각선이랑 평행선을 그어야 돼. 이쁘게 그렸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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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 이렇게 그으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평행사변형 만들어지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넓이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고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둘이 똑같고 마지막 이렇게 둘이 똑같아. 자, 방금 여기가 A라고 했고요. 여기가 B라고 했죠.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 동의각이 되는 거니까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한다? 양변 사인 값으로 구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넓이가 2배씩 커졌기 때문에 2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대각선 길이가 주어지고 대각선끼리 이루어진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양변 사인 값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구해야 된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은 그냥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